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김전일이나 코난 같은 탐정물 좋아하세요? 여러 만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김전일이나 코난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정도로 탐정 만화계에서는 양대산맥 그 잡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난은 너무 질질 끌어서 애들은 전투력이 어벤져스랑 비빌 정도고 추리는 대부분이 개연성은 갖다 버린 개막장 추리물이 되었고, 전일이는 완화로는 연재를 하고 있지만 코난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져 이제는 먼지 쌓여서 팔리는 거 기다리는 골동품 느낌으로 바뀐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탐정 만화 팬들에게는 추억의 한 켠에 크게 자리 잡아 제가 이 두 만화로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만든 김전일 영상 인트로에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 말이 맞으니 컨텐츠 날먹하게 화수랑 에피소드 상세히 다 적어줘요 박스들 라고요. 그 말이 코난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창 한번 확인하는데 오코박스님이 엄청 상세하게 레전드 에피소드를 추천해주셨더라고요. 오코박스폼 미쳤다. 그러니 오늘은 시청자가 뽑은 김전일 레전드 에피소드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근데 보리동생님 10개월 전이면 대가리 경고, 오늘은 김전일에 대한 에피소드별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시청 유의하세요. 그리고 일본 갔다 와서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안해요. 소년 탐정 김전일. 과거 투니버스에서 방영했던 시절에는 인물들 이름을 모두 김전일, 설유미, 이사무 같은 한국 이름으로 로컬라이징을 시켰지만 현재는 김전일을 제외하면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원본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일본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한국말을 쓰고 그중 주인공은 한국인인 소년 탐정이 아닌 교포 소년 탐정 김전일이 돼버린 애니메이션이 되었고, 탐정 만화 자체가 코난 말고는 그렇게 각광받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많이 낡은 골동품 같은 만화가 되었지만, 김전일이라는 만화는 90년대 트렌드 탐정 만화 추리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옛날에 문방구 5분 괴담집이나 홍콩알매, 빨간 마스크가 사회 현상급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만 봐도 그 시절 트렌드는 미스테리였는데, 그 순간 나타난 김전일은 호러 잔인이라는 느낌으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코난도 김전일을 의식해서 만들어서 초반에는 으스스한 에피소드가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시청자가 뽑은 호러 잔인 탐정물의 대명사 김전일 레전드 에피소드에 대해 씹으려볼게요. 먼저 알아볼 사건은 오리지널 1기 16화 17화를 차지한 악마조곡 살인사건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날 전일 일행은 미유키의 친구인 똑단발의 부탁으로 어느 작곡가의 저택으로 향하고 도착하자마자 살인 현장이 반겨줍니다. 역시 나랑 같이 여행 왔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의 저자는 다르네요. 어쨌든 죽은 인물은 작곡가 마이클 헨리. 하지만 같은 스승을 모셨던 이들은 동료가 죽었음에도 오히려 경쟁자가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 연습하고 오페라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헨리 포함해서 역에 있는 지휘자, 오페라, 가수, 바이올리니스트는 모두 이 저택이 모인 이유이자 악마 조곡이라는 곡을 만든 미도 슈이치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진짜 꼰대의 정석같이 생겼네요. 이 모곡마저도 꽉꽉 막힌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로 음악을 만들기 전에 음악의 느낌을 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는 이것인데 1악장은 앞서 말한 마이클의 살해 현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2악장의 시처럼 오페라 가수는 투구가 머리에 씌어서 죽는 오페라의 유령 뺨싸대기 우리는 오페라의 기사가 되었고, 바이올린 girl은 바이올린 연습 중 3악장의 모습처럼 활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악마 조곡은 3악장까지 실제 범죄 현장으로 완성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 전일 일행은 수사를 진행하죠. 이것은 완벽한 밀실이라 범인은 이들 중 있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 지휘자의 방에 악마 조곡의 악보와 범행에 쓰인 거라고 의심되는 활을 발견하여 지휘자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범인으로 몰리는 순간 전일이는 사건의 진상을 말해줍니다. 범인은 바이올리니스트. 첫 번째 피해자인 마이클은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고, 마이클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열쇠는 클레,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은 클레 아리사. 이건 다행 메시지였던 겁니다. 거기에 클레의 방 오디오에는 자신의 연습곡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걸 이용해 매일 아침에 연습하는 척을 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일이는 바이올린걸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모든 걸 실토하는 범인. 바이올린걸은 맨날 타박하던 선생님을 증오하면서도 속으로는 존경하는 느낌의 마음을 품었는데, 마이클이 악마조곡 악보를 먼저 발견하니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해 부와 명예를 독차지한다는 말에 빡이 쳐서 우발적으로 죽였고, 오페라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보고 협박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니 죽인 입막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식스센스 뺨 따고 때리는 반전으로 알고 보니 이들은 부녀 사이였고, 그걸 집사의 입으로 듣고 충격을 먹은 바이올린은 중력에 몸을 맡기려고 하지만 모든 이들의 설득으로 마지막에 감동적인 연주를 끝으로 경찰에 송치되면서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이 에피소드가 알고 보니 부녀였다는 컨셉과 증오하면서도 속으로는 존경을 하는 범인의 심리를 잘 표현해서 감동과 재미를 다 잡았지만, 원작인 드라마 CD에서는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컨셉이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이 좀 더 스펙타클하게 잘 바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처럼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그건 오리지널 2기 5에서 8화를 차지한 마신 유적 살인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딘가로 향하는 전일이 세트 메뉴 중 깝죽거리는 디저트 포지션 사촌동생에게 전일이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시작합니다. 전일이와 미유키는 같은 학교 선배인 머리띠 누나를 따라 누나의 고향집에 가게 됩니다. 이 누나의 고향은 집이 세 채만 있는 엄청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의 모든 집들은 저택급의 거대한 집이라 작은 규모 마을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인 마을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 말 따라 이곳은 흉조처럼 생긴 마조라는 신을 믿는 마신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퍼져 있는 마을, 거기에 규칙이라고 있는 게 폐쇄적인 전통을 이어나가게 이 가문 출신 여자는 18살에 결혼하면 무녀가 돼서 평생 마조를 섬기며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듭나는 신이다에 나오면 딱 맞을 집단이었죠. 그런 상황,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는 마신의 무구를 손에 넣으면 어마무시한 부와 명예를 손에 넣는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위 일대를 파고 있는 발굴 작업에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마조라는 마신의 나아바리이긴 하지만 이곳에 발을 들인 건 다름 아닌 김전일이라는 사신. 그 순간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마을 주민들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걸 시작으로 뚝배기가 깨지고 토사물 때문에 법종에 깔려 죽고 안주인이자 머리띠의 엄마는 마조에 의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이미 가스라이팅이 끝났는지 여기 주민들은 마조님이 노해서 이런 거야, 우리 모두 저주받을 거야 느낌으로 수사에 혼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이고 그걸 푸는 건 전일이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머리띠의 집의 가정부. 이 가정부는 머리띠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가정부로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주인은 유물이 발굴되면 자신이 버려질까봐 연구를 방해하는, 옆에서 보면 험프티 덤프티, 위에서 보면 무서운 게 딱 좋아인 쌍년이었죠. 그런 정신 나갈 것 같은 상황에 유일하게 공감을 해주는 가정부와 정분이 났고 가정부는 그 상태로 임신을 해버렸죠. 그걸 눈치챈 무섭다근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몸싸움 중 가정부가 계단에서 밀어버렸고 가정부 아줌마, 아니 머리띠의 엄마는 그렇게 안주인인 머리띠의 엄마와 가정부로서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라도 딸을 돌보며 살아가던 중 남편이 토사에 휩쓸려 죽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유적 발굴을 무리하게 해서 토서가 무너진 사건이었고 그 일의 원인인 이 둘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죄의식조차 없는지 머리띠를 둘 중 누가 차지할지 내기하는 양아치 그 자체였죠. 그 얘기를 듣고 빡이 돌아버린 머리띠의 엄마는 이 사건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씁쓸하게 자기 딸을 지키고 싶었다고 오열하는 범인의 모습. 이 사건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비록 정신이 나간 마을 주민의 마시님이 노하셨어 같은 병신 같은 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던 허점도 존재하지만 코난의 명작 에피소드의 인어급으로 오컬트나 공포 느낌으로 극이 흘러가다 끝에는 씁쓸한 동기를 가진 에피소드라 보면서 정말 인어 사건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류 사건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볼 에피소드는 거의 대부분 쓰레기들만 있는 김전일 유니버스 피해자 중에서도 쓰레기 티어가 상위권에 속하는 오리지널 1기 37화부터 39화를 차지한 유키야샤 전설 살인사건입니다. 이곳은 어느 프로그램의 현장, 전일이는 이곳에서 알바를 하러 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저께 경규형의 몰래카메라를 봤는지 몰카에 미쳐서는 전일이가 피를 토하는 연기까지 하고 집을 흔드는 장치까지 설치해서 여배우 하나를 골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온 곳에는 유키아샤라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눈보라가 거세게 불었던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오는 한 여성.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들여보내면 이 여자의 주인에게 해를 입을까봐 문전박대하였고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죽어버려 이 여자는 유키아샤가 되어 눈보라 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마을에서 몰래카메라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중 갑자기 나타난 유키아샤는 여배우를 도끼로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한 명 한 명 유키아샤에게 죽임을 당하는 프로그램 관계자들, 거기에 도깨비불까지 나타나는 누가 봐도 요괴의 소행인 것 같지만 전일이는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안경 누나. 범행 동기를 보면 이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과거 비행기 사고 현장에 촬영하려고 가서 히무로라는 화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 사람을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은 히무로를 묻어버리고 자신들이 특수분장해서 히무로의 대역을 만들어 히무로라는 화가의 명예와 돈을 독차지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장에는 범인이 있었습니다. 안경 누나는 그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비행기 잔해에 깔려서 이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이들은 어린이를 밀쳐내면서 황급히 달아났고 그 결과 엄마는 잔해에 깔려서 사망. 그리고 그 충격에 빠진 안경 누나는 유키아샤 속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여자처럼 정신을 놓아버리면서 복수를 꿈꾸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비주얼이나 트릭 같은 요소도 훌륭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동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범인의 동기가 묘지섬이나 궤도신사급으로 처절한 사건이라 그런지 더 기억에 남아서 전일이가 추리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돌려차기를 갈기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거기다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인기 캐릭터인 레이케가 등장,
했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리물로서는 미쳐버렸던 재미를 보여줬던 김전일.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런 장기 연재를 한 만화의 제일 재밌는 건 초창기. 그리고 그 초창기 중 제일 잔인했던 건 오리지널 1기 4에서 6화인 비련호 전설 살인사건입니다. 방과 후에 미유키가 토노 선배라는 엄친아 학생회장과 데이트를 하고 그걸 지켜보는 김전일. 그리고 그날 밤 미유키에게 사촌 오빠가 찾아와 비련호 리조트에 가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딱히 같이 갈 사람이 없는 미친놈이 여기서 튀어나오네? 그렇게 전일이와 함께 어느 리조트 여행을 간 이들. 그곳은 피 튀기는 리조트 회원권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의 전쟁터지만 전일이야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놀러온 거니 휴가 기념으로 놀려고 하지만 또 잠이 오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근처 교도소에서 10년 전 흉악살인범 통칭 제이슨이 탈옥했다는 라디오가 들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밖에서 먹는데 까마귀들이 달려와 응가 테러를 갈겨버려 에이 식사 시간에 재수없게 시리 느낌으로 블루 셔츠 기차 아저씨의 옆차기와 함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레드 셔츠는 어제 굳이 리조트 화장실 냅두고 노상방뇨 때리다 제이슨에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레드 셔츠의 레이스 스타트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김전일과 미유키 학교 선배인 토노 선배도 있었죠. 토노 선배는 구조대를 부르겠다고 보트를 타고 갔지만 시체로 돌아왔고 미유키는 발에 화살까지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 사람들은 회원권 얘기에 인간성이 상실한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은 찐 광기 아저씨는 피해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전일이는 잘 보여주지 않는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진짜 범인 제이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토노였습니다. 그리고 보트를 타고 돌아온 토노의 시체는 처음 나온 미유키의 사촌 오빠였고요. 토노가 이런 잔인한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일어난 오리엔타로 사건. 이 사건은 배의 선장이 안일함으로 인한 사고였고 그 사고에서 토노의 그녀 케이코는 이 M자머리 의사 아저씨의 버림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토노가 그걸 알 길은 없었고 유일한 단서가 누군가의 KS 이니셜이 써있는 가방꼴이어서 토노는 오리엔타로 생존자 중에서도 KS인 사람만 모아서 사리분별 없이 죽여버린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토노와 연관성이 1도 없었고 서로 공통점도 그저 오리엔탈 사건 피해자였던 게 다인 그냥 모르는 사람, 즉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일이 에피소드가 대부분 범인에게 감정이입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만큼은 그저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참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기억에 남은 이유는 토노의 잔인한 수법과 뜬금없이 밥 먹다가 시체가 나타나고 냉장고에서 시체가 나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을 주는 에피소드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라도 남았는지 흑사점 살인사건 시작점이 신문에서 토노랑 닮은 사람을 보고 사이코패스가 신분이주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며 시작되는 것만 봐도 엄청난 이펙트를 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령 여객선 살인사건도 토노의 범행 동기인 오리엔타로 살인사건의 전말도 나오는데 동기가 묘지섬이나 궤도신사급으로 불쌍하고 그게 구성 같은 것도 잘 짜여진 데다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한 살인마 제이슨 토노를 만든 이유인 비련호 살인사건의 전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봐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가 뽑은 김전일 레전드 에피소드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개만 추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전일이는 분위기나 동기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 걸릴 것 같아서 정신건강 해로운데 여기 있는 거 다 보면 진짜 인생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추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거 이번에도 안 나왔다 하시면 댓글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마 10개월 오늘은 여기까지!